C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 미디어 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민선 7기 당선인 인터뷰. 오늘은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세 번째 취임식이었었잖아요. 네. 그동안 두 번의 취임식과 이번 세 번째 취임식 좀 어떻게 느낌이 다르시던가요? 네, 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셨어요? 홀가분하다. 홀가분하다? 네.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홀가분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홀가분하고. 네. 네. 그만큼 어쨌든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부담도 좀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새가 하늘을 날 때 가능한 몸이 가벼워하잖아요. 네. 꼭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날아갈 수 네. 있겠다. 네. 자, 그만큼 이제 더 자신감 있게 또 네. 강하게 소신껏 원칙껏 네. 교육 제가 행정을 진행하겠다. 이번 선거 그 초반에 제가 이 사람과 사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밖에 현장에서 운동하러 다니다가 그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삼선 피로감 말이 많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제가 삼선 피로감이요, 삼선 중량감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그 저희 기사에도 주요하게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세 번째 취임식을 가지셨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전국 선거 현황을 보니까요, 진보 교육감이 원래 13명에서 지금 네. 이번에 한 명이 더 늘었어요. 네, 1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기호도 없잖아요, 심지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진보 교육감이 더 늘어났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유권자들이 작심하고 투표했다. 작심하고 투표했다. 예. 네. 교육감만이라도 정당 귀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다. 어떤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한 것이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이런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택.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교육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저는 그 표현을 좀 더 발전시키면 제가 취임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교육 성지가 되게 하겠다. 네, 했는데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 그게 아니고 지난 8년 동안 그런 토대를 읽어왔습니다.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4년 이제 확실하게 전북 교육의 모습이 드러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북 교육을 바라보면 다른 16개 시도 그 수많은 학교들이 저기 가면 답이 있겠다. 이제 그 정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 혁신교육 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네. 그런 전라북도의 모습으로 만들겠다. 네, 가령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서 초등 3학년 수학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할 때 전라북도 초등학교 3학년 교실 몇 군데만 둘러보면 아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과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그 준비를 충분히 해왔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교사들의 역량이 그 정도는 넣거나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 네. 그런 취임사셨네요. 네.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텐데 그중에서 학교 자치를 첫 손가락에 꼽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자기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계속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주 쓰는 말이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학교야말로 그런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렇게 꼽히게 하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교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많지만 하나부터 10까지 학교에서 다 이렇게 정해주는 그 틀 속에서 움직이라는 거죠. 학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이 아직까지도 중앙 집권화되고 관치 교육이다 보니까 교사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온갖 지침을 내고 지침도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깨알 지침을 내는 겁니다. 그럼 교사가 움직일 여력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 자치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교육 관료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또 수업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네. 학교 행정뿐만 아니라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전주에 예를 들어서 동신초가 있고 문학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교육은 똑같은 잣대로 했던 겁니다. 똑같은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다른 쪽에서는 전혀 안 맞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학교 스스로 네. 학교의 사정에 맞게 풀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학교 자치를 실현해 나가려면 이제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가장 핵심적인 네.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유초 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부에서 빼서 시도교육청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은 넘겨받은 그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학교로 보내면 큰일 나거든요. 네. 시도교육청이 하는 일은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잡다한 수많은 정책들, 사업들이 학교를 힘들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은 뭐냐?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그래서 교사가 오로지 아이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 자체가 가능하려면 사실은 학교의 역량 자체 또 선생님들의 역량, 뭐 교당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런 역량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삼선이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제가 지난 8년간 전북 교육을 쭉 해 보니까 교사들에게 맡기면 한다. 그 경험이 저 나름 이제 축적이 돼 있는 겁니다. 8년 동안 수많은 것을 맡겼거든요. 맡겼더니 다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정말 가볍게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교육 영역에서 실험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8년 동안 했으면 네. 충분히 검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학교에서 8년 동안 충분히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계시고. 그동안 쭉 일을 해보니까 이제는 학교 자치를 그대로 허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학교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의 네. 주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들의 신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신뢰도 좀 제대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아직 이제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한테서 제가 8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학교 가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표로 많이 연결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학교 가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학교를 믿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신뢰가 쌓여 있으면 이제는 무엇인가 못하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청의 그러니까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학교마다 또 처한 조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자체의 핵심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학교 자치 속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자기 결정, 의견을 쭉 해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열어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네. 학교 자체 당연히 뭐 학생들의 자치 역량 네, 이런 그게 것들도 핵심입니다. 예. 따라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진보교육감 시대 뭐 자사고 폐지 이 부분들은 우리 김성환 교육감께서도 이미 언급을 좀 하셨다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교육감이 자사고나 외고 폐지할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정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지정권을 행사해서 최초 지정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지정, 세 번째 지정이 지정권을 교육감이 행사합니다. 네. 이걸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정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감이 특정 자사고를 제정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죠. 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도록. 그래서 이번 출발하는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그걸 폐지하라고 요구할 거고. 그러니까 교육부의 동의 자체를 폐지하게. 그걸 폐지하라고 하고, 그래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재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들어보셨어요? 교육부가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동의권 이것이야말로 교육 적폐입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적폐. 그래서 이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성환 교육감 하면 뭐 혁신교육, 혁신학교 일단 우선 떠올라요. 네. 김승환 3기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2010년 혁신학교 정책을 시작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만 혁신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혁신학교의 학교 혁신 효과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의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학교 혁신의 마중 역할을 해줘야 된다. 혁신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혁신의 그 바람, 이것이 나비 효과처럼 퍼져야 된다 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의 학교 현황을 보면 혁신학교가 169개인데 그런 169개 학교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번 앞으로 4년 동안에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에 다 정착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대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교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일반 학교도 뭐 예산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한데 이 부분 부족한 게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요. 혁신학교가 그 전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일으킨 동력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돈 시비를 하려면 차라리 주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학교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교사들이. 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더 지급하는 그 목적은 뭐냐.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걸 한번 해보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동력이 아니다는 거죠. 혁신학교, 혁신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행정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학교보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교사 학습 전문 공동체를 꾸려서 교사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계속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이렇게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교사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사 월급 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내가 고생을 더 해서라도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공립학교들 아니 사립도 포함됩니다. 사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혁신학교 중에 전주 신흥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건 사립이죠. 대표적으로. 저쪽에 김제 금산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도 사립이고 공립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공립의 경우에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들이 추동되고 있는데 사립의 경우도 좀 이익이 수반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좀 계속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공립이건 사립이건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할 때 공립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립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공립에서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는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전북의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거든요. 함께 변화를 일궈내야 되는 것이죠. 네, 뭐 사학법 개정 문제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립 공립 가릴 것 없이 혁신의 기운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반도가 평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도 확장되고 있는데 뭐 통일 교육 같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 말씀 좀 여쭤볼까요?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이 통일 교육은 쭉 시켜왔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고요. 외부 그 통일 전문가들도 많고 또 관련 단체도 있고 해서 그걸 많이 해왔고 또 우리 전북은 그 점에서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워낙 그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원을 통해서 전북 시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그 통일교육을 시키겠다 했거든요. 우리 전북은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제 실천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현장 체험학습 범위가 남한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으로도 이제 뻗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가서 구경한다 이게 아니라 좀 역사와 연결을 시켜서
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북한 학생들의 삶을 같은 시대의 또래 학생들로서 이렇게 서로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좀 이런 교육들이 네. 확산될 수 있는 네.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네. 해야 되고, 근데 저는 항상 가장 먼저 아이들 때문에 네, 아이들 먼저 알겠습니다. 해보고요. 네. 마지막 임기 시작하셨어요. 네. 끝으로 우리 그만큼 책임감도 이제 막중할 것 같은데 네. 도민 여러분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8년간 제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여한이 없이 뛰었습니다. 네, 앞으로 4년간 제가 이제 더 뛰고 싶어도 못 뜁니다. 김성한 교육감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도록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민선 7기 당선인 인터뷰 김승한 전라북도 교육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